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아주 깊고 고요한 시간의 강을 함께 건너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 불빛이 졸린 듯 깜빡이는 시간이지요.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고 당신의 숨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깊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 믿으며 살아가지만 냉정하게 말해 우리는 오늘 밤에 이 고독한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노년의 거친 파도 속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를 어디서 몇 시에 듣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일 수도 혹은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방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의 오래된 벗들이여, 저는 김 교수입니다. 어느덧 세상의 바람과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살아온 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0살이라는 나이, 어찌 보면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 이 긴 시간의 강을 건너오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긴 기차 여행과도 같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에는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시끌벅적한 역들을 지나왔겠지요. 그때는 객실이 북적일수록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기차가 종착역인 황혼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들어서는 시간입니다. 지난 세기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참 많은 환상과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내 인생이라는 기차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려 애썼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의 영혼을 깊이 알아주는 진정한 지기지요는 없는데 그저 빈자리가 두려워 억지로 채워놓은 인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70세가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사회적 활동이라고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봅시다. 그 활동의 절반 이상은 사실 귀찮은 의무감 아니던가요? 70세의 건강이란 건 말이죠. 사실 관절이 라디오보다 더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모임에 나가는 건 마치 1998년형 컴퓨터에 최신형 게임을 돌리려고 애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팬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알맹이는 하나도 없죠. 황혼이 내려앉은 이 시기에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음은 결코 복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의 남은 평온을 갉아먹는 혼란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나고 돌아오면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는 무의미한 사교 모임들, 나를 잊을까 두려워 억지로 붙잡고 있는 이미 식어버린 인연들 말입니다. 제 말을 부지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70세 이후 여러분의 남은 운명과 평화는 전적으로 여러분 주변의 고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기가 흩어집니다. 낡고 병든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흐르지 않는 고인물을 집안에 두는 것과 같아 여러분의 맑은 생기를 탁하게 만들고 하늘이 주신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붙는 격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을 막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기차에 대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세계에서 가장 긴 기차 여행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열차는 그보다 훨씬 길고 험난하며 불행히도 식당 칸에서 제공되는 보드카 같은 위안조차 드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객실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인간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엔트로피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인지적 부하는 학계에서도 논의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싫은 사람 상대하느라 머리 아픈 게 실제 뇌 건강에 아주 해롭다는 뜻이죠.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대수술을 시작해 봅시다. 복잡하고 엉킨 인연의 끈을 과감히 놓아버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워야 채워지는 법입니다. 잡다한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오직 단 2명의 친구만 남겨두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품격 있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인연은 바로 거칠애 뿐인 술친구와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왜 남의 불행과 짜증을 듣느라 여러분의 생명을 낭비하십니까?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는 노자의 말씀처럼 이제는 인간관계의 정지 버튼을 누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며 깨달은 우주의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말에는 혼, 곤이 실려 있고 소리에는 귀, 괴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자식욕, 며느리 흉, 세상에 대한 원망, 아픈 몸에 대한 짜증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몸 안에 쌓인 검고 탁한 음기, 임해, 즉 나쁜 기운을 당신에게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탁한 배설물이 여러분의 맑은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벼워져서 돌아가지만 그 쓰레기를 받아낸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며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운기, 운해가 오염된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전염성이 강해서 결국 여러분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애군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70세 이후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소금기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감정 흡혈귀들입니다. 노년의 인연은 양보다는 질이며 질보다는 고요함입니다. 70세가 넘어서까지 단톡방의 알림소리에 전전긍긍하며 내가 이 모임에 안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건 마치 은퇴한 배우가 빈 무대 뒤에서 박수 소리를 환청으로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박수 소리 대신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숨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잡다한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비정한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숭고한 결단입니다. 제 예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게는 김서방이라 불리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꽤 큰 돈을 만졌고 성격도 호탕해서 늘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지독한 외로움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시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신의 넓은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 술판을 벌였죠. 그의 거실은 언제나 북적였고 비싼 위스키 병들이 나뒹굴었으며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그 소음 속에 둘러싸여 자신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여러 번 충고했습니다. 여보게 김서방 자네 기운을 좀 아끼게나. 자네가 지금 내는 그 호탕한 웃음은 진짜가 아니야. 자네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네. 하지만 그는 교수님, 사람 사는 정이 그런 게 아니지 않소? 나중에 죽어서 내 장례식에 올 사람들을 미리 관리하는 거요라며 허허 웃어 넘겼습니다. 사실 장례식 인맥 관리라니 그건 마치 내일 지구가 멸망할까봐 오늘 밤에 미리 이삿짐을 싸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좋아요. 숫자도 장례식 화한 개수도 아닌데 말이죠. 결국 70대 중반이 넘어 그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참으로 비정하게도 그가 병상에 눕자마자 그 많던 의리파 친구들은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술과 유흥 그리고 그의 재력을 보고 맺어진 인연은 이익이라는 태양이 지면 안개처럼 흩어지는 법입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넓고 화려했던 집은 마치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교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서 남들 좋은 일만 시켜줬구려.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기운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생명력을 지키는 호신우신의 기운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의 겨울 아주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스마트폰 전화번호부에도 삭제하지 못한 채 의무감으로 남겨둔 이름들이 수백 개씩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중 절반은 지금 전화를 걸어도 누구세요? 라고 물을 사람들이고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당신의 부고 소식을 들어도 그래? 안 됐네 하고는 바로 점심 메뉴를 고를 사람들입니다. 노년의 전화번호부는 인맥의 상징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배수구와 같습니다. 70세의 인맥이란 건 말이죠. 사실 오늘 내가 넘어졌을 때 부축해 줄 수 있는 사람 딱 2명이면 족합니다. 나머지는 그저 데이터 사용량만 잡아먹는 유령들이죠.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에너지는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물을 좀 흘려도 금세 수도꼭지를 틀어 채울 수 있지만 늙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한 방울조차 귀합니다. 의미 없는 사교 모임, 체면치레를 위한 먼 친척의 결혼식, 그저 시간이 남아서 만나는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양동이의 구멍을 뚫는 짓입니다. 그 구멍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복록,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생기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공유하자면 우리 인간의 귀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결코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뇌는 자는 동안에도 소리를 감지하고 위협을 판단하죠. 즉, 우리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말들을 듣는 것은 뇌에게 24시간 비상근무를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뇌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는 치명적입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배는 칼이다라는 구하지문, 거워지문의 가르침은 비단 말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앙의 문 앞에 서서 남이 뱉어내는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당신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심리학과 뇌과학 분야에서는 이를 대인간 감정 전염 현상, Interpersonal Emotional Contagion 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거울 뉴런을 통해 나의 뇌에 그대로 복사되어 실제 나의 신체적 스트레스 수치를 높이는 현상이죠. 학술적으로 표현하자면 타인의 심리적 항상성 붕괴가 관찰자의 신경계에 가하는 비자발적 동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옆에서 누가 계속 징징거리면 내 수명도 같이 깎인다는 뜻입니다. 70세의 평화는 보험금보다 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왜 남의 한탄을 들어주는 일에 투자하십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비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는 숭고한 결단입니다.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내가 요즘 기도가 필요해서 마음을 쉬게 하고 싶네. 혹은 미안하네. 지금 내가 내 몸 돌보기도 벅차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력이 없네.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거리를 두십시오.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수행처와 같이 정갈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뱉는 사람, 기운을 빼앗는 사람을 여러분의 신성한 사원에 들이지 마십시오. 운명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썩게 하듯 부정적인 사람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병들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70세쯤 되면 친구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나이에 새로 사귄 친구랑은 누가 더 아프냐 배틀이나 하게 될 텐데, 그런 건 굳이 친구가 아니어도 병원 대기실에 가면 널려 있거든요. 부디 껍데기는 가라앉게 두고 알맹이만 남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맑고 향기로운 복이 깃들 것입니다. 타인의 쓰레기를 받아주는 친절한 이웃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엄격한 문지기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100년을 살아본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양동이에 뚫린 구멍을 막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쁜 인연들을 정리하고 비워낸 그 텅 빈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서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쩝쩝거린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은 노인이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에게는 간쓸게 다 빼줄 듯 관대하면서 정작 평생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지겨워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요. 근데 말입니다. 사실 그 지겨운 잔소리라도 들리는 게 축복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사실 배우자의 잔소리는 마치 자동차에 미달된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같은 거예요. 시끄럽고 귀찮지만 그게 꺼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라는 차는 주저앉게 되어 있거든요. 제 지인 중에 꽤 큰 사업을 일구었던 박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밖에서는 호탕하고 인심 좋은 회장님으로 통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 따로 없었죠. 늙어가는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걸음걸이가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벌고 저 여자는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하게 살기만 했다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집안의 평화가 아내의 인내라는 걸음 위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사실을 그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에게 물 좀 가져오라고 소리쳤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부엌 바닥에 쓰러져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박 회장은 처음에는 슬퍼하는 듯 했지만 내심 속으로는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자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정확히 1년 뒤 제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화려했던 대저택에 감돌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몰골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집안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뼈가 시립니다. 내 재산, 내 명예, 그 사람이 없으니 다 휴지 조각입디다. 알고 보니 아내가 떠난 후 자식들과의 발길도 끊겼고 집안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질서가 무너져 내리면서 재산 문제로 소송까지 휘말려 있었습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에 복을 붙들고 있던 거대한 기둥이었음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여러분, 혼자 남겨진 거대 기업의 회장님이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 상상이 나가십니까? 그게 바로 배우자를 잃은 노년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는 서로의 심장 박동수와 호흡 패턴이 동기화된다고 합니다. 이를 생체신호 동조화 현상이라고 하죠. 즉,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생존을 돕고 있는 셈입니다. 학술적으로 이 상황을 정의하자면 공유된 상호 주관적 서사의 붕괴와 그에 따른 실존적 항상성의 상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내 인생의 증인이 사라지면 나라는 존재의 무게감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배우자란 무엇입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음양의 결합입니다. 젊을 때는 사랑과 정욕으로 살지만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억을 공유하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힘을 가집니다. 내가 젊은 날 얼마나 찬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개를 넘어왔는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에 묶어두는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늙어서 배우자를 구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 집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집안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외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백성이 없는 왕은 그냥 코스프레 하는 노인일 뿐입니다. 당신을 왕으로 대접해 줄 유일한 백성이 바로 배우자인데 그 백성을 탄압하면 왕국은 무너지는 법입니다.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독설과 짜증은 집안의 공기를 찢어 놓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기운, 즉 가운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그 틈으로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풍수지리를 따지며 침대 방향을 바꿀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하는 말의 방향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광경,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풍수이자 나쁜 기운을 막아내는 최고의 부적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년을 위한 치밀한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의 주름진 얼굴에서 남편의 굽은 등에서 부처를 보시고 예수를 보십시오. 그들이 둔해지고 깜빡깜빡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으며 낡아진 전우일 뿐입니다. 낡은 배일수록 못질을 함부로 하면 가라앉습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조강지처 짜옥항지치는 불화당 부샤땅이라 했습니다. 고생을 함께한 아내는 집에서 내보내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나이 들어 배우자 버리면 길바닥에서 고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드리겠습니다. 욱하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3번만 외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내 복덩이다. 과거의 서운함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어 현재의 시간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행위입니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요 라고 읊조리십시오. 마리씨가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그 집안에는 황금보다 더 귀한 화목의 기운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그 기운이 여러분을 고독사로부터 우울증으로부터 그리고 늙음의 비참함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방패임을 명심하십시오. 배우자와 사이가 좋으면 병원비도 덜 듭니다. 왜냐고요? 서로 챙겨주느라 아플 틈이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가성비 최고의 건강 비법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배우자라는 소중한 인연을 넘어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두 번째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이 태어난 첫 숨부터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입니다.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사람, 당신 자신입니다. 에이 교수님, 또 뻔한 자기 개발서 같은 소리를 하시네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지난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버지, 어느 집안의 며느리나 사위라는 역할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넣어주느라 나는 찬밥에 물 말아 먹고 자식들 새 옷 사 입히느라 나는 다 늘어난 속옷을 기워 입으며 그것을 숭고한 희생이자 사랑이라고 믿으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그 희생의 결과가 항상 달콤하던가요? 요즘 자식들의 효도라는 건 말이죠. 사실 비트코인 투자와 비슷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서 도무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오늘은 상한가인 줄 알았는데 내일이면 연락 한 통 없는 하한가로 떨어지기 일쑤죠. 그런데 왜 그런 불안정한 곳에 당신의 전 재산과 인생을 올인하십니까? 제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녀는 동네에서 살아있는 보살로 통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술주정을 다 받아주고 시부모님의 긴 병수발을 들고 아들 둘을 무리해서 유학까지 보내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녀의 입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사치라고 여겼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자신은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저 배경 캐릭터 NPC인 것처럼 살았죠. 70세에 접어들어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좀 편히 살아보려나 싶던 그때 그녀에게 덜컥 위안말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병원비 문제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심지어 어머니에게 왜 건강 관리도 안 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냐며 짜증을 냈습니다. 병실에 누워 앙상하게 마른 최 여사가 죽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 피를 토하듯 말하더군요. 교수님, 나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천지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 주겠습니까?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결국 그녀의 영혼도 주인인 그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몸에 대한 신기한 잡지식 하나를 공유할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어 약 7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새 것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즉, 지금 당신의 몸은 70년 전의 그 몸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오직 뇌의 신경세포만은 평생을 당신과 함께 갑니다. 당신의 기억과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말이죠. 자기를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다라는 노자의 말씀은 자신을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 주관적 안정감 형성에 있어 자기애적 리비도의 재범주화와 자아 통합의 상관관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에게 쏟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만 비로소 나답게 늙어감이 완성된다는 소리입니다. 70세의 몸은 마치 10년 된 노트북과 같습니다. 배터리는 빨리 닳고 펜 소음은 크며 가끔 이유 없이 렉락이 걸리기도 하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무리해서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창을 닫고 시스템 최적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은 강력한 살기가 되어 내면의 생명력을 파괴합니다. 내가 나를 홀대하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 아우라가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틈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고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이 겪는 원인 모를
통증과 우울증은 사실 오랫동안 무시당한 내면의 아이가 질러대는 비명소리입니다.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으십시오. 자식에게 줄 유산을 아껴서 비싼 보약을 지어 드시라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건강은 약병 속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고요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심신이 하나란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죽어가던 세포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내공, 노화공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좋은 음식은 자식이나 손주가 아니라 국물 한 방울까지 여러분 자신이 드십시오. 얘야 너다 먹어라라는 말 이제는 좀 아끼세요. 사실 자식들도 속으로는 엄마도 좀 드시지 왜 저러시나 하며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거든요. 옷장 속에 아껴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에 나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집에서도 무릎 나온 추리닝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으면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자신을 귀빈 VIP로 대접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말을 거십시오. 70년,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고생한 나의 심장에게, 닳아버린 무릎에게, 주름진 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하십시오.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이자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우주도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초라한 독고 둑기우가 아니라 찬란하고 위험 있는 고독구도 구둑조다의 경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충만한 내면의 힘이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00년을 살아보고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화해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안간힘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처방은 바로 빼기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이든 더하고 쌓아 올리는 더하기의 싸움이었다면 70세 이후의 후반전은 철저한 비움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불안해하며 묻습니다. 교수님, 다 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노자의 가르침처럼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꽉 차 있는 컵에는 아무리 귀한 차를 부어도 그저 넘쳐 흐를 뿐이죠. 사실 우리 노년의 머릿속도 비슷해요. 어제 본 드라마 내용이랑 30년 전 이웃집이랑 싸운 기억이 뒤섞여 있으니 새로운 평화가 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인연, 캐캐묵은 물건, 부질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작 노년에 필요한 맑은 생기와 복록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십시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섞지 않은 이름들, 그저 체면 때문에 남겨둔 이름들을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잘라내어 기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심리적 풍수와도 같습니다. 가끔은 이 사람이 누구였더라 싶은 이름도 있을 겁니다. 김치 냉장고, 술이나 동창회 총무 같은 이름들 말이죠. 그런 이름들이 당신의 에너지 회로를 점유하게 두지 마세요. 만나지 않아도 되는 모임, 내키지 않는 술자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품격 있는 방패입니다. 사실 이 나이에 모임에 나가봐야 결국 하는 얘기는 뻔하잖아요. 어디 병원이 용하다더라, 어디 약이 좋다더라, 그런 정보는 굳이 내 귀한 기운을 써가며 들을 필요가 없죠. 관계의 가지치기를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은 넓어집니다.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하늘의 복이 내려앉는 뜰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사소하고 기발한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우주 전체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은 고작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보이지 않는 텅 빈 힘으로 가득 차 있죠. 즉, 우주를 지탱하는 진짜 힘은 눈에 보이는 행성이 아니라 그 사이에 빈 공간에서 나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당신을 지탱하는 힘은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당신 혼자 있는 그 빈 시간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이를 노년기 자아 통합과 초월적 인식의 발현을 통한 존재론적 미니멀리즘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짐을 덜수록 영혼이 가벼워져서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우리는 누구나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젊은 날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홀로 차를 우리는 시간을 처량하다 여기지 마십시오. 첫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창밖에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대자연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햇살의 따스함, 이 모든 우주의 전기가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선인들이 말한 무아일체, 모어이테의 경지입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말, 남들의 평가, 이 시끄러운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그 고요함, 그 속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번잡한 인간 세상을 떠나 스스로의 내면에 고요한 암자를 짓고 그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십시오. 비우고 홀로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집에 혼자 있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대충 끼니를 때우지 마십시오. 혼자 드시는 밥이라 하여 찌그러진 냄비째로 드시거나 짝이 맞지 않는 그릇에 담지 마십시오. 사실 냄비째 먹으면 설거지는 줄겠지만 당신의 자존감도 같이 줄어듭니다. 찬장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예쁜 그릇을 꺼내 정갈하게 담아 드십시오. 집안에 혼자 있을 때도 낡고 늘어난 옷 대신 단정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내가 나를 하찮게 대하면 세상의 운기도 나를 하찮게 여겨 비껴갑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귀빈으로 대우하면
우주의 좋은 기운도 이곳에 귀한 분이 계시는구나 하며 여러분의 뜰 안으로 모여듭니다. 자존감이야말로 만년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부적입니다. 이제 오늘 밤 여러분께 작은 숙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 텔레비전을 끄고 전화기를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2번의 감사를 전하십시오. 첫 번째는 밉고 곱고를 떠나 내 인생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었던 배우자에게 혹은 이제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해줘서 고마웠소라고 전하십시오. 그 용서와 감사가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마지막 응어리를 풀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70년, 80년의 모진 풍파를 견디며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어준 여러분 자신의 심장에게 그리고 이 늙고 병든 육체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 버텨줘서 고맙다라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의 긴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70세라는 나이는 결코 인생이 저물어가는 슬픈 결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입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옷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거센 계곡을 지나온 물일수록 하류에 닿으면 더욱 깊고 넓고 고요하게 흐르는 법이지요.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과 나의 반쪽이라는 두벅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무거운 생각들은 모두 저 멀리 강물에 띄워 보내세요. 당신의 호흡은 이제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어둠은 당신을 무섭게 가두는 벽이 아니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우주의 품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도 오늘 밤만큼은 모두 잊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창밖의 바람이 당신의 창가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고 별빛이 당신의 지붕 위에 내려앉습니다. 우주의 따뜻한 온기가 당신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어린아이처럼 곤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오늘보다 조금 더 맑은 영혼으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시겠지요.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고 아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김 교수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